2021년도 뉴 버전 버클리 사이다 수능 독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사람이면 다 쉽게 이해시키는 EBS 수능 독해 강좌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독해의 3법칙인 유지코드와 논리코드와 패러프레이징 기법을 위해서 강의가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활용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30초 만에 빈칸을 해결할 수가 있더라. 오늘은 1-3 강의입니다. 이 지문을 한번 간단하게 스캐닝을 해보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early memory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글의 소재는 바로 early memory가 되는 겁니다. 뒤를 보시면은요, 여기도 early memory, 여기도 early memory, 또 여기도 마지막 문장에도 뭐가 나와요? early memory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빈칸 위치가 바로 첫 문장이라는 얘기는, 빈칸 위치가 첫 문장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문장이 뭐다? 주제문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들어가 있다?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유지코드로 잡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두 가지씩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을 경우에는요, 답에 대한 근거는 거의 일반적으로 그 근거가 어디 나오느냐면 바로 뒷문장이 나오거나 마지막 문장이 나온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 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빈칸 문장을 정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빈칸 문제 해결의 첫 단계는 뭐다? 빈칸 문장을 정독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빈칸 문장부터 정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뭐 영어 실력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첫 번째 문장부터 차분차분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early memory는 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면, inner personal living, 개인 생활에 관한 어떤 특정한 인지된 트루이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랬죠. early memory는 뭐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트루이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근데 구성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way가 나와 있죠. 바로 빈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빈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독해는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도 좀 나와요. 난이도 상으로 선생님이 분류를 했습니다. early memory가 뭐다? 이 글의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는 목표는 뭐냐면 early memory의 속성을 파악을 하면서 차분차분 글을 읽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early memory는 트루이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 이 트루이즘이라는 게 뭐냐면 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트루이즘으로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early memory는 뭘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트루이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구성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대절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학하고 신화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문학과 신화와는 달리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서 이제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글의 전개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글의 전개 방식을. 문학과 신화와는 달리 early memory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 전개 방식은 대조 역접으로 글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석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이 way라는 단어는 방식을 의미하죠. 방법. 이 방법은 수단이며, 방법과 수단은 바로 논리코드로 말하면 원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원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뒷문장이 원인이면 앞에 나온 것이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 앞문장은 바로 결과가 된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트루이즘이라는 단어를 그 영명사전식 해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트루이즘이라는 게 뭐다? 이러이러한 말인데, 이러이러한 말은 트루이즘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뭐로 받아들여집니까? 명백하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 트루이즘이라는 것은 너무나 종종, 너무나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봐도 우리를 머랭하다, 약간 지루하게 한다 라는 의미로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early memory는 대절리아라는 이야기랍니다. 대절리아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early memory는
타임리스한 룰을 포함하고 있지 않답니다. early memory는 뭐다? 타임리스한 룰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관한? 개인 생활에 관한. 그런데 타임리스한 룰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글을 논리적으로 읽은 학생이라면은요,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arly memory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early memory는 truism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두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라요. 이 룰이라는 단어는 바로 규칙을 의미하는 말이며, 규칙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다? 바로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early memory라는 것이 타임리스한 룰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타임리스한 룰로 글이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럼 빈칸의 정답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타임리스의 반대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타임리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 이 단어의 의미를 몰랐다. 그럼 문맥에서 저 단어의 의미를 유추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문맥에서. 그럼 보세요. 타임리스라는 게 뭐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빈칸의 근거는 답은 이제 뭐가 나오면 되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세미콜론을 이용을 해서 early memory가 구성되는 방식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글의 전개 방식은 대조라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러이러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early memory는 이러이러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빈칸의 근거는 바로 야라는 얘기예요. 야. small하며 tentative하며 revised한 규칙.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뭐에 관한? 한 개인에 관한. 개인의 어떤 생활에 관한. 이것이 정답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그럼 봅시다, 한번. 어쨌든 간에, early memory의 속성은 무엇이다? 타임리스한 규칙으로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칙으로 글이 쓰여져 있다? small하며, tentative하며, revised한 룰로 글을 썼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자세하게 이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타임리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오늘 학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타임리스라는 단어를. 타임은 뭐를 의미해요? 바로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레스라는 단어는 바로 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루스라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free를 의미하는 말이죠. free. 해방되어졌다. 자유롭다라는 얘기예요. 느슨하다. 풀어주다. 해방됐다라는 얘기예요. 타임리스라는 단어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다. 변치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해요? 바로 보편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보편적이다. 타임리스의 의미가 뭐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보편적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arly memory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보편적인 규칙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뭘로 쓰여져 있다? 바로 small하며 tentative하며 revised한 규칙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early memories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tentative가 이제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tentative가 무엇이냐? 이 tentative라는 단어는 바로 타임리스의 반대편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non-contain이죠? 이 contain이 나와 있죠? 대조를 의미하죠? 이 타임리스의 반대편은 뭐다? small, tentative, revised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small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걸 small이라는 말을 쓰고요. tentative라는 단어는 뭐다? 이게 보편적이지 못하다. 특정 시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그때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확실한의 의미로도 쓰이는 게 바로 tentative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early memory라는 것은, early memory는 사소하고, 그리고 보편적이지 않고, 그리고 revise라는 단어가 수정된다는 얘기예요. 수정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친다는 얘기죠. 왜 고칩니까? 보편적인 규칙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하도록 수정된 규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revised rule이라는 것도 역시 뭡니까? 타임리스의 반대 표현, 보편적이지 않다의 의미로 여기서는 문맥상 쓰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장에서 way라는 단어는요,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 rule이라는 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미콜론의 역할은 무엇이다? 바로 그러기는커녕 대주 역접을 의미하는 연결어의 역할을 한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시면은요, 여러분들은 고급 독해를 하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죠. 이제 선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을 번역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개인의 상황에 맞춰져 있다. 어떤 한 개인의 상황에 맞춰져 있다. 답은 그냥 한 30표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쭉쭉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early memory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되고 있죠. early memory라는 것은 뭐랑 똑같다라고 그랬습니까? 안나 까레니나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 관해서 써놓은 것과 비슷하다라고 그랬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장점은 무엇이냐? 그것의 장점은 early memory는 어떤 한 사람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한 사람의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relate라는 표현이 뭐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early memory의 단점은 무엇이냐? early memory의 단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톨스토이가 쓴 것이 아니라 바로 early memory는 뭐다? 우리가 쓴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쓴 이야기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뭐를 아셔야 되느냐면 우리의 속성과 톨스토이의 속성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뒷문장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속성과 톨스토이의 속성이 당연히 언급이 돼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문장을 읽으시면은요, 내가 대절리아라고 말할 때, 대절리아가 뭡니까? 단점이다. 뭐가 단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기억을, 그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대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좋은 소설보다도 덜 흥미롭고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잘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의미하는 것은 글을 쓴 사람이죠. 그 쓴 사람은 뭐야? 한 명의 개인이라고 그랬죠. 이런 개인은 톨스토이만큼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스마트라는 게 뭡니까? 똑똑하다라는 얘기예요. 똑똑하다라는 얘기는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쓴이가 한 개인일 때 이 개인은 톨스토이는 문학의 거장 아닙니까? 톨스토이만큼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이렇게 더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 early memory는 그렇기 때문에 이 early memory는 바로 이러이러한 문학이랍니다. 이러이러한 글이라는 얘기죠. 어떤 글이냐면 be wrong about 그것의 주제에 관해서 글을 쓸 때 인간의 본성에 관한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주제에 관해서 wrong하다라는 얘기예요.
주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한 그러한 문학이라고 그랬죠. In some important way 그러면 상당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제를 상당히 잘 다루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early memory라는 것은 그 주제에 관해서 상당히 잘못 다루고 있는 그러한 문학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early memory가 주제를 잘못 다루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야? 바로 앞문장에서 설명이 돼 있었죠. 왜냐하면 그 글을 쓰는 한 개인일 경우에 그 개인은 톨스토이만큼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라고 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 분석은 아까 다 해드렸죠? 바로 답은 1번이었죠. 그럼 패러프레이징을 해보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을 1번 문장에서 early memory라는 것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맞추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 문장에서 이거의 키워드가 뭐였다? 타임리스 룰의 반대편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뭐다? 스몰하며 텐터티브하며 리바이즈한 규칙으로 한 개인에 관해서 글을 써놓은 것이다. 세 번째 문장이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about oneself. 자기 자신에 관해서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early memory라는 것은 바로 뭐다? 한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한 개인의 상황에 맞추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얘들 빈칸 문제 해결의 키는요. 딱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유지 코드를 찾아라. 그리고 논리 코드를 활용을 하라는 얘기죠. 논리 코드를.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기법을 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 논리 코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대등 관계와 또 하나는 대조 관계입니다. 대등을 우리가 순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대조를 뭐라고 한다? 역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인 결과, 예시, 부연첨과 열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건 원인 결과예요. 그 다음에 예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연첨과 열거가 있다.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논리 코드는 바로 뭐를 의미한다? 글의 전개 방식을 의미한다. 글의 전개 방식을 의미한다. 이해되셨죠?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강의가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또 지인들하고 좀 공유 좀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을 해놓는다.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영어 강의를 배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